우리도 자연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흔히 자연에 동화되어야 된다. 또는 자연과의 그 합의를 노래했다. 한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인에 따라서 자연을 파악하는 그런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여기서 몇 사람들의 시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도연명의 경우 특히 자연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그러한 심리를 시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유보다 후대 사람들, 맹호연, 위흥물, 유정원, 그리고 한산이라고 하는 승려, 한산이는 승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경일여라 그래서 나하고 바깥에 있는 자연의 경치가 하나가 된, 동화된 그런 모습을 좀 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좀 더 친근한 자연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유의 경우는 지금 망천장에 관한 시들을 우리가 감상하면서 느꼈듯이 자연이 지닌 공허, 사람이 사실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고요하기 고요한 자연이 지닌 이 공허와 정적의 미를 노래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람에게서 자연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배제되어 있는 감정이 들어요. 자연 자체가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순수하고 어떤 독자적인 성스러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것도 산거추명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명월송간조 청천석상류, 여기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를 비추고 맑은 샘은 바위 위로 흐른다. 여기서 명월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시어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청천이라는 맑은 샘물. 앞에 송간조가 좀 더 정적이라면 청천석상류는 그 안에 흐름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동적입니다. 그죠? 고요함과 움직임 이런 것을 배합을 하면서 자연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 순수하고 완벽한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이와 같은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명의 명자는 바로 저녁 어스름입니다. 이 사람은 가을에 저녁 어스름 그래서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그림은 바로 왕유의 시위도라고 해서 바로 왕유의 산거추명의 시의 요구절을 소재로 이 구절이 지니고 있는 뜻을 그림으로 항성모라고 하는 명나라 말기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왕유는 실제 경치를 묘사하는 듯하면서 시에서도 사실 실제 경치가 아닌 것 같은 왠지 너무나 순수해서 이것은 허구인 것 같고 공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자연을 그렸습니다. 아마 인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왕유는 심화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미학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개념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본인이 남긴 건 아니지만 왕유는 그림을 그릴 때 사시사철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봄에 피는 복사꽃, 살구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계절에 피는 어떤 꽃들, 예를 들어서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피어나는 것들을 화폭에다가 담았다는 것이죠. 유명한 그 왕유의 그림으로 원안와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조선 전기에도 그것을 모사한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된 듯해서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이 그림에 품평한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라 때 사람인데요. 은사, 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눈이 많이 내렸는데 바깥에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낙양의 시장이 이 사람이 죽어나 살아내서 들어가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나가느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지금 눈이 넘어와서 먹을 것도 없고 곤란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폐를 끼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그것을 참고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원안와설도입니다. 눈 속에 누워있다는 거죠. 눈 속에 집에 누워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눈 속에 파초를 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흰눈이 왔을 때 파초는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인들,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여러 예술가들도 이 심화를 매우 좋아했어요. 우리는 진경산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중요시합니다만 혹은 진경산수도와는 또 다른 경지에서
예술의 경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들을 많은 예술가들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체득한 바를 손 가는 대로 그린 것이다 라고 해서 몽개필담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유를 하게 되면 이 왕유의 시라고 하게 되면 바로 선취를 담아냈다, 즉 선적인 분위기를 담아냈다 해서 시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와 선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거즉사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의 시다. 평론가들은 이렇게 해요. 사실이라는 것은,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경치라는 뜻입니다. 이게 율시이기 때문에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함경미 4개의 연인데요. 이 4개의 연이 전부 다 실제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라든가 담론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그려내고 있는 경지가 어떤 것이냐면 적정의 경지, 고요함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선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거즉사를 보면요, 정막 엄시비, 정막하게 살인문 닫아두고 창망대낙히라, 창망하게 석양을 마주한 때, 혹은 창망한 석양을 마주한 때도 됩니다. 사실은 적막과 창망은 다 같이 끝발음이 서로 같아요. 그죠? 앙. 이런 게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뜻을 얘기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적막은 고요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창망은 아마 석양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광경을 묘사한 듯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학소송수편이라, 학은 둥지를 틀었다. 어디에? 소나무 여기저기에.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만, 학은 여기저기 소나무에 둥지를 틀고, 인방 필문이라, 초가집에 찾아오는 사람 드물다. 필문은 결국은 필입니다. 초가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찾아오는데 필문에 드물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초가집 문에는 찾아오는 사람 드물다. 역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적막한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안에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갖고 있고, 이 자연은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녹죽은 함 신분하고 홍련은 낙고이라. 푸른 대나무는 새 꽃가루를 머금고, 홍련, 붉은 연꽃은 고이라고 해서 옛 옷인데요. 결국은 낡은 꽃잎이죠. 그죠? 낡은 옷잎을 떨구고 있다. 자, 마지막 두 구는 인간에 대한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도두등화기, 나루토의 등불이 일어나더니 처처체릉기라, 곳곳에서 마른 풀을 뜯어서 돌아오는구나. 농민을 그리고 있기는 해요. 어민을 그리고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적막함을 강화시켜주는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시를 배울 때 저희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여름에 고요함을 묘사하는 식구가 무엇인지 아나?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한참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이 미루나무에서 매미가 시끄럽게 우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미루나무가 시끄럽게 운다는 것이 어떻게 고요함이 되느냐. 바로 미루나무에서 우는 매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세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등불 이런 것이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자연의 전체의 경물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일부로서 점점 소실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시인 자신도 자연 속의 한 점으로 소실되어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자연의 순수미를 직관, 연상, 비유, 상징의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현대시와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자연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미학적인 수법이 타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실 시는요, 장안 남쪽에 있는 정토종의 사찰인 향적사를 찾아가서 지은 시입니다. 이 과라고 하는 것은 들르다 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갈 과자입니다만 방문하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이 사찰은 있기는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당나라에 있던 그 사찰이 아니고 이후에 재건된 그런 사찰이랍니다. 자, 이 시도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과향적사. 향적사 있는 곳 모르고 구름매로 소널이 들어가니 고목사이 오솔길 없거늘 깊은 산 어디선가 종소리. 샘물은 아수라한 바위에서 오열하고 태양빛은 푸른 솔에 차가울 때 저녁 어스름 연못가에선 참선하여 동룡을 제압한다. 자, 이 시 부지향적사라가 수리 입운봉하니 이런 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지, 향적사 있는 곳을 모르고 서널이 구름이 잔뜩 쌓인 그 산속으로 들어가니 고목무인경이라 고목사이에는 사람 다니는 오솔길이 없거늘 깊은 산 속에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향적사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선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진리, 진리체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헷갈리고 있고 이러한 때에 바로 종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어떤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인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샘물소리는 아슬한 바위에서 오열하고, 제가 샘물소리와 일색을 대로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직역을 해봤습니다만, 이 높은 바위에서 오열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차갑다는 말, 태양빛이 차갑다는 말 속에 아주 고요하다 못해서 시리도록 차가운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에서는 저녁 어스름에 연못 구비에서 안선은 참선입니다. 참선하면서 동룡을 제압한다. 동룡은 내 마음에서 나는 망령입니다. 마지막 두 구는 이 향적사의 승려가 참선하는 모습을 그렸다고도 하고요. 왕유 자신이 참선을 한 모습을 쓴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샘물 소리는 아슬한 바위에서 오열하고 태양빛은 푸른 솔에 차가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정한 경치를 시간의 흐름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자연 공간에서 느낀 선적인 희열, 이것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유는 바로 자연의 순수미를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어떤 성스러운 것을 발견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 위경진한 사람의 시인 옥설에 보면 왕유의 시를 가을물의 연꽃이 바람결에 절로 웃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매우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이 담고 있는 그 함축의 뜻을 여러분하고 같이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왕유 시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유 하면 당송할 때 가야 한 사람으로 산문가로 알려져 있죠. 미학적인 면에서나 사상적인 면에서나 이 주자는 한유를 매우 높이 쳤습니다. 두 분은 1500수에 4,500자 정도? 4,800자 정도 썼다고 해요. 근데 한유는 불과 300수에 4,500자를 썼어요. 좀 더 정확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유법도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유는 어렵습니다. 시가. 생활에 뿌리를 둔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이와 같은 비유, 묘사, 해학을 했다는 점. 문학이라는 것은 공허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반영이고 경험의 목소리다.